저는 진짜 평범한 코딩과는 관련 없는 찐 문과 대학생이었습니다. 지금 바꿔야지, 안 그럼 나중에 되면 바꿀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직업이라는 거를. 사실 국비교육 들으면서 좌절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일 못하는 사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했던 당근마켓 인턴이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실력 여부보다는 이런 거를 좀 더 보고 제가 살아보면서 가장 많이 관심을 받아본 때였거든요. 비전공자임에도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던 어필 포인트 2개를 뽑자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프론트엔드 개발 3년차로 일을 하고 있는 임효성이라고 합니다. 도메인은 OTT를 하고 있고요. 마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임효성 채널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나옵니다. 저는 진짜 평범한 문과 대학생이었고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전공하고 글로벌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했습니다. 진짜 코딩과는 관련 없는 찐 문과 대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코딩을 접하게 된 게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였거든요. 코딩 인강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디자이너 겸 마케터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코딩이라는 소재로 광고도 만들고 유저랑 소통도 하다 보니까 코딩을 알아야지 이게 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딩을 처음으로 접했고요. 생각보다 할만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유튜브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이거를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만들었고 그게 조회수가 대박이 났습니다. 제가 살아보면서 가장 많이 관심을 받아본 때였거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기회들이 창출이 됐었어요. 대표적인 걸로 저한테 책 출판 제의가 들어왔었습니다. 물론 비전공자를 위한 거고 굉장히 가벼운 책이었고 HTML, CSS만 다루는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제가 도전을 했었고요. 가볍게 도전한 거다 보니까 책 쓰는 과정이 진짜 힘들었거든요. 많은 것도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엄청 고생하면서 썼는데 쓰고 나서 다시 되돌아오니까 저는 아직 디자이너랑 마케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설렘이 덜 느껴지는 거예요. 관심과 수많은 챌린지들을 한 번에 느끼니까 그때 설렘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꿔야지, 안 그럼 나중에 되면은 바꿀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직업이라는 거를 해서 개발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됐습니다. 처음에 개발 관련된 커뮤니티가 진짜 많아요. 거기서 대뜸 물어봤어요. 코딩 이거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생활 코딩이라는 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무료로 쉬운 강의를 제공하시는 게 되게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생활 코딩 강의를 무작정 들었어요. 그래서 뭐 HTML부터 CSS에서 듣고 나서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고 유튜브에도 무료 강의가 많고 온라인 강의도 진짜 많고 해서 그렇게 하나씩 뜨문뜨문 알다가 거기까지가 HTML, CSS를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HTML, CSS는 아무래도 프로그래밍 영역이라고는 안 쳐줘요. 자바스크립트부터 좀 프로그래밍 영역이라고 쳐주는데 거기는 이제 어렵거든요. 프로그래밍 영역이라서. 그래서 오프라인 학원을 다닙니다. 오프라인 부트캠프를 듣고 자바스크립트를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학습을 한 상태로 국비교육을 들어갑니다. 국비교육을 통해서 자바스크립트나 리액트나 넥스트나 아니면 다른 깃 사용 방법이라든지 협업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배우면서 이제 개발자를 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당근마켓 인턴을 통해서 지금 마차 개발자라는 자리까지 오게 됐죠. 사실 인강 들을 때는 제일 처음이어가지고 HTML, CSS를 배우는 것도 진짜 어려워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생활코딩에서 HTML 헬로월드 치라고 해요. 그럼 그거 웹페이지에 막 띄우면은 오 신기하다 이러고 뭐 눌렀을 때 어디 이동하면은 대박이다 이러고 그랬던 수준에서 이제 오프라인 부트캠프를 들으면서 아무래도 거기는 제가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상태로 들어갔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교육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단순히 HTML, CSS로 이렇게 웹페이지 꾸미고 뭐 띄우고 이런 수준에서 그래도 뭐 버튼 누르면은 뭐 어떻게 동작한다든지 그렇게 동적으로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비교육을 들으면서 그거에 대한 심화 과정을 했다고 보면 돼요. 단순히 버튼이 동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개선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그거를 넘어선 이제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도 배우고 그러면서 좀 더 개발자가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교육들을 더 심화돼서 배웠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협업 경험도 늘리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국비교육에서 그러면은 뭐 협업 경험을 배우고 더 심화된 개념을 배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제 오프라인 부트캠프에서는 아예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더 기초 교육을 배웠다고 보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선택한 게 국비교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지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상관없습니다.
제가 했던 그 당근마켓 인턴이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약간 사회공헌 느낌으로다가 실무 경험을 좀 늘려주고자 하는 기부 행태에 가까웠거든요, 당근마켓에. 그래서 실력 여부보다는 의지나 열정 이런 거를 좀 더 보고 인턴을 뽑을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실력에 굉장히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정 가득하게 면접을 보고 뭐 붙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근마켓 인턴 하면서 하나의 사이클을 다 배웠던 것 같아요. 백엔드랑도 협업을 어떻게 하고 기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디자인은 어떻게 되고 그게 어떻게 프로덕트까지 녹여낼 수 있는지 그런 사이클을 전문적으로 배웠다고 보면 되죠. 진짜 실무에서 이루어지는 방식대로. 그냥 해보시면 됩니다. 개발은 그냥 진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작을. 왜냐면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되거든요. 집에 컴퓨터가 없다? 그럼 PC방 가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깔아가지고 해도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앱 개발이나 이런 거는 추가 기기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일단은 개발이라는 걸 한번 들어오고 싶다 하면은 그냥 진짜 컴퓨터만 해도 되고 성능 좋은 것도 필요 없어요. 저도 친오빠가 쓰던 낡은 삼성 노트북으로 개발했었거든요. 그래도 할 수 있을 만큼 진입이 쉽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무료 강의 있고 컴퓨터 있으면 그냥 일단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재미를 좀 느낀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대기업에서 꼭 전공자만 바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실력 좋은 사람을 뽑기 때문에 내가 실력 좋은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가능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실력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냐 이기 때문에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그만큼의 경지에만 도달한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되는 영역인데 내가 얼마나 노력할 수 있냐 요걸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좀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해요. 뭐 회사에 따라서 전공자만 뽑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 회사는 안 되는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회사도 진짜 많기 때문에 그런 회사를 공략하면 되죠. 저는 사실 국비교육 들으면서 좌절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거의 진짜 제일 못하는 사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국비교육 할 때 버스도 굉장히 많이 타고요. 너무 제가 못하니까 태워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쨌든 버스 탈 만큼 못하고 과제 제출하라는 거 맨날 늦게 제출하고 미완성으로 제출하고 그럴 만큼 솔직히 그렇게 실력이 뛰어나지 않았어요. 비전공자임에도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던 어필 포인트 2개를 뽑자면은 하나는 책 집필 경험이거든요. 아무래도 책을 썼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로는 인턴 경험이었어요. 당근마켓이라는 알아주는 데서 인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좋게 봐줬던 것 같고요. 경험적인 거랑 과제랑 이렇게 다 종합적으로 해서 모아주신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코딩 열풍이라는 사회 흐름 속에서 공부도 하고 열정을 더 많이 봐주는 인턴 모집 공고가 있고 거기에 지원해서 합격이 됐던 거고 그런 것들이 경험이 계속 쌓이면서 회사에서도 뽑아준 거고 해서 되게 시대 흐름을 잘 탄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포기하지 않았던 거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개발이라는 게 진짜 포기 안 하고 계속 하면 되는 거거든요. 중간에 좀 큰 턱이 있다고 이제 포기하고 프로젝트 무산됐다고 난 여기에 재능이 없나 봐 포기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좀 끝까지 오지 못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컴퓨터를 켜고 인강 듣고 이해 못한 거 있으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과제 못한 거 미완이었던 거 다시 한번 고쳐보고 그러면서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그게 또 하나의 제가 개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제가 개발의 매력을 느꼈던 이유 중 하나가 빠르게 변화하는 개발 생태계와 새롭게 지식이 계속 나오는 그런 형태가 좋았었거든요. 그런 계속 공부할 것들이 생기고 계속 새롭게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몸소 느껴지니까 좋았고요. 그런 것들이 물론 장점으로 들어왔지만 그래도 막상 매일 공부하려고 하니까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 때로는 주말에 공부를 해야 될 때도 있고 하나의 에피소드가 제가 그냥 주말에 평소처럼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으로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놀러 다니는 사진이나 이런 게 많은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스토리를 보니까 날씨 왜 이렇게 좋아 하면서 창밖을 봤더니 진짜 좋은 거예요. 구름 한 점 없고 그때 좀 느꼈던 게 나는 이렇게 날씨가 좋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당연히 컴퓨터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조금 현타가 오긴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잠깐 들 때는 있었어요. 그렇게 맨날 이제 주말에 어디 안 가고 개발을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이제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단점이 있긴 한데 저는 그런 단점보다는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는 장점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환경을 뒷받침해주는 지원도 진짜 빵빵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사 가면은 맥북을 줍니다. 물론 제가 가지는 건 아니고요. 퇴사는 반납해야 되지만 어쨌든 제가 일하는 동안 맥북을 빌려줘요. 그런 지원하는 형태라든지 맥북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재택근무라든지 자율 출퇴근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지원이 되거든요. 재택이 되니까 회사가 허용해준다면 해외에 가서 일하는 노마드 코더들도 진짜 많거든요. 왜냐면 맥북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뭐 배민 같은 데서 막 해외로 보내주고 막 이런 거 엄청 부러워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회사 재량껏 있을 수 있고 자율 출퇴근도 코어 타임만 지킨다라고 하면은 그 범위 내에서 출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1시부터 5시까지가 코어 타임인데 그렇기 때문에 1시에 출근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1시에 출근해서 9시까지 근무하시고 이러면서 재량껏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올빼미이기 때문에 새벽까지 있다가 그냥 아침 스킵하고 점심에 이제 출근하고 저는 그게 더 낫더라고요. 차라리 늦게까지 일을 하는 한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생활 패턴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엄청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해외 취업도 많이 하시거든요. 제 회사 동료분도 지금은 퇴사하셨는데 해외 취업에 꿈이 있으시다고 야간 대학 다니시고 그랬거든요. 해외 취업할 때 기본적인 비자 나오는 조건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야간 대학 다니면서 나중에 해외 취업 하시겠다고 하시고 해외 취업도 자유로운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흔히 우리가 빙하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전만큼 막 취직이 안 된다, 빙하기다, 뭐 레드오션이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취업이 6개월 만에 된다, 1년 만에 된다 이런 건 솔직히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예전이 저는 조금 이상했다고 생각해요. 어떤 직업이든 간에 6개월 만에 배워서 된다는 게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원래 형태인 거니까 열심히 준비하시면은 얼마든지 개발자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주변 말에 너무 휘둘리실 필요 없고 그냥 여기가 내 적성이다 싶으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